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1억 6천이에요? 어? 8,400. 다 합쳐도? 8,600, 7,000. 그럼 이자를 주면서 버티면서 팔아도 되는 물건이네? 근데도 포기한 게 어린애들이라서 포기한 거구나. 30대나 그잖아요. 지금 이거가 지금 매매로 1억 4, 5천을 얘기하고 있는 집인데 채권이 9천 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 이자 실제 이자가 아니고 압류도 좀 있죠. 그래봐야 세금 들이거든요. 관악구, 영등포 뭐 이자가 9천이라고 해봐야 9천에 한 5% 해봐야 한 달에 30이란 말이에요. 맞죠? 9, 5, 45니까 한 40만 원 꼴. 그러면은 지분이 3명이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셋이서 알바를 편의점 맥도날드 알바를 해도 이 집을 날릴까요? 안 날릴까요? 안 날려요. 안 날리지. 40만 원이니까. 신문 배달해도 60은 벌겠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버티고 이거를 1억 4천에 팔아도 돼요? 안 돼요? 그 전세도 1억 2천이라며. 세를 들여서 빚 갚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경매를 안 배워서 이래. 경매를 안 배워. 경매를 알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경우는 소유자를 섭외해서 만나서 전세를 이렇게 네. 껴가지고 빚을 갚아라고 해주고 돈을 한 1,000만 원 받아. 자, 좀 특이한 사건이죠. 네. 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좀 특이하긴 해요. 전 들어보니까. 자, 여기서도 느낀 점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세 군데를 갔어요. 원래 이제 태훈 씨하고 둘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태훈 씨가 집이 그 근처예요. 미리네 빌라? 태훈 씨 집이? 그쪽이어가지고 첫 부동산을 갔는데 본인 빌라도 거기에서 내놓으려고 엊그저께 간 데라 같이 들어가면 그 주인이 안다. 그래서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태훈 씨하고는 일단은 빠지고 금희 씨하고 둘이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투가 저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말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언니 동생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신호월케로 하자. 그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딱 걸고 안녕하세요. 이제 방 2개 필요하고 한 15평 정도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모 집이 방도 적은데 거기서 같이 있자니 자기도 이제 우리 집에서 큰 딸이 크게 살다가 적은 데로 가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모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신호월케 하기로 했는데 이모라 그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말하다가 뜨끔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부동산 사장님은 금이시잖아. 예, 그렇지. 이해해야지.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은 또 젊은 남성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또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했으면 신호올케, 언니도 이게 하는데 갑자기 또 이모가 나오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의심을 할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더라고요. 예, 첫 번째 거기를 갔는데, 방 2개 한 15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인테리어가 돼 있는 데가 있대요. 급하지 않으면 그곳을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한 8월달 정도 입주하면 인테리어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요. 갖고 아니 지금 방 좁은 데서 살기 당장 급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랬어. 그러면은 조금 빨리 나오는 대신에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1억 5천 정도 가는데 거기가 14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1억 5천 정도 되는데 다운 계약서를 1억 4천 3백까지 해준대요. 그래요. 그럼 좀 더 한 1억 4천까지는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안 되고 1억 4천 3백까지 그렇게 말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매물들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쪽 시세가 저 위쪽 아래쪽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오르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중간 지점에서 그 부동산을 갔는데 그 위쪽은 종점 쪽 해가지고 그 밑에 쪽 이렇게 나뉘는데 거기 위 아래가 한 3천 4천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집은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죠. 위? 네, 아까 고지대에 그 전신주 엄청 많고 그러잖아요. 그 잠자면. 그러면 그 집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 집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 집을 물어보진 동네에 않고 15평 위쪽, 정도? 네, 위쪽 지방 위쪽을 전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한 1억 5천? 네, 1억 5천 또 조금 못 보더라고. 1억 위쪽을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위쪽은 1억 3천에서 4천 이야기 하더라고요. 위쪽은. 그리고 아래쪽은 한 3, 4천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고, 그러면 좀 비싼데 그러면 전세는 어떠냐 그랬더니 전세는 나온 게 거의 없고, 전세에 나오면 그것도 한 2, 3천 정도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보면 된다. 차이가 궁금한 거예요?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가격이요? 이 집의 가격이 궁금한 거야? 아니면 위아래 동네의 차이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차이를 말하길래 그냥 그러니까 들은 이제 거죠.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궁금한 거는 가격이 궁금한 예, 거잖아. 가격이요. 그랬을 때 반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요? 그냥 듣고만 말았잖아.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 거냐? 예. 자, 우리 갑섭 씨. 저희는 같이 다닌 거예요? 아니요. 저는 누구랑 같이 안 다녔어요? 다녀요. 재섭 씨랑 같이. 아, 재섭 씨. 네. 그래서 아까 그냥 PD로 따라 나왔구나. 같이 가야 되는. 아니, 제가 누나가 나오라고 가니까 했어요.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 제가 막 나오라고 했어요. 같이 나오는 건 줄 알고. 저희는 경매다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 경매 조사로 온 사람으로.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까. 경매지만 그래서 그냥 직구로 나가자.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시세 경매를 하기도 하는데 시세 조사를 하러 나왔다 하고 바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누나하고 동생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처음 경매를 하는데 잘 모르니까 동생이 와서 도와주는 걸로 나가서 일단 들어갔거든요. 시세는? 저희는 네 곳을 다녔는데요. 네 곳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1억 그래. 3천 시세는 그 정도 나왔고. 경매로 하니까. 네네. 그리고 전세는 1억 정도 나왔고요. 경매로 하는 거랑 똑같다. 사전조사랑. 네. 1억 3천과 1억이었죠, 아까. 네, 그리고 월세는 좀 되게 보수적인 곳은 한 2천에서 3, 40 정도 얘기하시고 또 두 곳은 3천에서 40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건 설문지고 내가 던진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 아까 여기 말 춘전 씨 말이나 여기처럼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랬다. 즉 나부나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결과를 추리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잖아. 설마 네, 그런 네. 거면서 발표한다고 나온 거야? 되게 부끄럽네요. 원래 그래요 이 자리가. 저 떨려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잡아줘. 아니요. 제가 많이 모셨고요. 네. 제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네,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하려니까 녹음이 정확하게 잘 안 들려가지고. 녹음하고 받아 적는 방식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 네. 쓰면 안 돼. 종석 씨도 많이 썼지? 그거 쓰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사실은 녹음을 해서 들으니까 또 달랐거든요. 근데 기억을 더듬으려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 즉시 기억해야 돼. 그 예. 근데 네. 메모를 사실 하는 게 제일 좀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은데 녹음을 해놓고 들으면서 몇 분 막 리플레이 하면서 듣다 보니까 대충 적었는데. 그러면 이제 있어요? 대충? 저희는 전부 이제- 다 네 군데를 다 경매다라고만 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다 똑같이 1억 3천 얘기해요? 네, 1억 3천. 그러면 저희는 바로 1억 3천 얘기하든가요? 아니면 어떤 표현이 따로 있었나요? 이게 1억 3천이라는 게 지대가 일단 높아서, 높아서 그렇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조금 더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받을 수 그러면은 저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아래쪽 부동산 있죠. 그 부동산한테 아래쪽 매물들을 물어볼 것 같은데? 그잖아. 시세, 그죠? 이렇게. 아래쪽 매물들은 뭐가 있어요? 비슷했어요, 그런데 조금. 14평짜리 있는데 제일 싸게 나온 게 1억 3,500인가? 3,500짜리 나오긴 가장 그 아래쪽에도. 아니요, 중간 정도예요. 둘이 같이 다녔다고. 내 날에는 아니고 중간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제 네. 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물건은 제일 위쪽에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게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맨 아래쪽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근데 중간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 중간 정도는. 그럼 미선 씨는 이 집을 3,500, 얼마로 볼 4,000. 거예요? 저요 갑선인데. 갑선 씨랑 미선 씨 항상 헷갈려. 얼마를 볼 거예요? 갑선이로 봅니다. 얼마로 볼 거예요? 저는
옥탑방을 일단 저희 물건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1억 3천을 시세를 보고요. 1억 3천을 시세로 보고 입찰할 거다. 조사 결과대로만. 그렇죠. 네, 자기 조사한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만. 네, 요 경매다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일단 옥탑방 제외하고 1억 3천 시세는 그 정도로 보고. 전세는 얼마 보실 거예요? 전세는 그냥 그 전체적으로 다 1억으로 나왔거든요. 1억으로. 네, 1억으로 자, 나왔기 때문에. 얼마 보고 입찰하실 거예요? 저는 1억 3,500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가히 높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닌 데에서는 한 15평 정도가 1억 3천에서 4천 이쪽이고 이제 평균 잡아보니까 1억 3,500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1억 3천 보고 1억 3,500 본데 충전 씨 얼마 볼 거야? 저 1억 5천이요. 그냥 많이 차이 나네? 그럼 100% 여기가 붙을 거야. 합격은 여기가 할 겁니다. 그죠? 이유.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왜 1억 3천은 아니다? 제가 부동산을 많이 조사를 못한 건 있지만, 근데 자기 데이터 내에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제한 시간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날 가조사를 한 걸 토대로 이렇게 이간척을 썼을 때 이 부동산 말에 그 사장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1억 5천 그러니까 최하 못 받아도 1억 5천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더 받으면은 1억 5천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니까 저는 1억 5천이 맞다. 그 사람 말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요? 단지 높은 금액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게 최근 사례나 매물 개수나 이런 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해갖고. 뭐라고 질문을 했을 때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하는 제 문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공부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수의 PT들이 단연간 궁금해하는 비결을 지금 다 푸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번지수랑 그다음에 빌라 이름이랑 모든 빌라랑 방두개 이렇게 전체적인 연식이랑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질문했네요. 예, 딱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장님이 그 위치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번지수를 근처가 아니었어요? 근처가 아니고 좀 밑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번지수를 여기다 지도상에 여기다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길이네요 하면서 거기 팔면 3층이나 4층 제가 말하는 게 거기 팔면 3층이나 4층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이랬을 때 그 부동산에서 이랬거든요. 이 집은 최하 못 받아도 1억 5천원 받아야 되는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일단 여기서 더 추궁을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니까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뢰가 이간책을 썼을 때 그런 음성이나 이런 것도 신뢰감이 있어요. 예, 신뢰감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1억 5천을 봤어요. 자, 그건 택도 없는 소리다. 너는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이야. 자, 아니요, 이게 지금 여기 저희 이게 물건을 보면은 감정가가 이게 가격 시점 2014년 4월이에요. 2014년. 네, 14년 4월이에요. 그럼 16년이잖아요. 이미 그때보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 정도 가게, 중간 정도의 위치, 지금 우리가 요 딱 코스를 봤을 때 위치에 있는 물건도 1억 3,500에서 4천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 사례가 아까 하나 주워 온 거예요, 그죠? 14평에 1억 3,500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하나 갖고 있어. 그게 2, 3층이었어요, 그것도. 4층이 아니라. 옥탑방하고 거기 보면 부담 진출된 빌린 부분 있잖아요. 빌린 부분 포함이 안 된 상태. 옥탑방 제외하고 1억 3천원으로 저는. 그런 건 크게 가치 평가를 안 받아요. 우리가 자동차 중고 팔 때 사장님 여기에요, 타이어도 바꿨고요, 오디오 바꿨는데 그러다 안 쳐줍니다 이렇게 안 쳐줘. 그런 거. 세놓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안의 속사정이고 외부에서는 그 평가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동네의 매물이 1억 3,500짜리를 우리가 봤다. 네네. 그것도 2층, 들었다. 3층 정도. 그것도 2, 지금 3층 나와 있는 정도에. 물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1억 5천은 택도 없다. 아니다. 그거는 언니의 착각일 뿐이야. 언니는 1억 3,500짜리를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지 않느냐. 중간이라고 하고 위냐 아래냐라고 말은 할 뿐 어디가 어느 선부터 위층이고 어느 선부터 아래층인지 기준도 없는데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언니? 자, 한마디. 저는 그냥 저기 언니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한 낙찰가를 굳이 정하자면 1억 한 4천? 왜냐면 낙찰가 말고 시세. 그러니까 시세를 시세. 정하자면 한 1억 4천? 왜냐면 부동산에 물어봤을 때 그랬거든요. 이 최하가 1억 5천은 받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최하 1억 5천은 받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음. 그 부동산에서는 옆에 신축도 새로 짓고 하니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 거는 1억 5천을 받을 수 있냐고요 했을 때 여기는 주차장도 없고 계속 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한 절충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격 절충해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억 5천 이곳에서는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부동산에는 산다 판다 경매다. 판다로. 판다로. 예. 여기서는 경매로 물었고. 네. 예. 근데 산다. 네. 산다로 했을 때 얼마였어요? 저는 산다로 했을 때는 1억 3천에서 4천. 그래서 매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매매, 예, 그거는 있어요. 매매 있는데 전세는 없어도 매물은 있더라고요. 15평? 예, 15평 이쪽 저쪽으로. 근데 이쪽 우리 경매 물건 쪽에 부동산을 지적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보편적인 아니, 동네 보편적인 분위기? 거를 말했어요. 그럼 요거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5년 전에 물건을 물어봤을 때 지금은 어때요?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안정권으로 됐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억 3,500. 3,500. 그러면서 얼마? 1억 3,500. 네, 1억 3,500.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 전기채 씨한테 듣겠습니다. 듣고만 있으라세요. 이 게임이 보수정입니다. 보수정. 그죠? 시세평가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보수정. 글쎄요, 자, 두 분들의, 네 분의 의견을 다 들었어. 네. 그냥 나는 더 판단을 하진 않고요. 네.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만 예, 있으셨어요? 어떻게 좀 결론 내기가 좀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 2015년도의 경매왕의 어떤 그 분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 씨가 얘기한 1억 5천은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이쪽에 1억 3,500 해서 중간치 한 4천으로 보는 이유 게. 정도. 그러니까 의견에서 나는 저 의견은 배척이다 하는 이유. 일단 할머니 연세 있으신 분이 이렇게 1억 5천이라고 말한 건 약간 60대였는데 60대요? 어때요? 60대였는데 거기서 아주 오래 하셨다고. 오래 하고 네, 믿을만 하다고. 아, 뭐 정신이 혼미한 상태는 아니다. 일단 할머니라는 말씀을 듣고는 약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오히려 네. 그거 왜? 자, 태환 씨. 일단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일단 말씀만 딱 듣고. 네, 말씀하신 걸로만 판단을 해 보면 얼핏 이제 듣기로는 이제 이쪽 팀이 조금 그 자료 가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그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너무 1억 5천에 대한 근거가 일단 좀 없고요. 그리고 이쪽은 되게 이쪽 팀은 되게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또 저희가 뭐 안 되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는 경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마지막에 의견을 주신 1억 4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좀 근거들이 몇 가지 좀 나왔는데 좀 합리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세는 1억일까요? 1억 2천일까요? 전세는 경매다 할 때 1억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거기까지 이제 생각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1억 2천 얘기 나왔죠? 어떤 경우에 1억 2천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경매라고 안 물으면 다 1억 2천 얘기 나와요? 산다. 산다고 했을 때 1억 2천 정도는 그러니까 그 산다고 경매다만 빼고는 여기 판다로 했을 때는 1억 2천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빨리 이 팀을 빨리 저기서 들어가세요. 자,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2달 이후에 진행할 때는 오늘에 했던 거에 미흡한 부분을 반드시 땜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게 미흡한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충전시가 한 거는 경매다라고 할 때 1억 3천 얘기가 나오고 1억 얘기가 나왔고, 그죠? 네. 판다 할 때 1억 4천 5천 막 얘기가 나왔어. 그럼 우리의 네 번째 구결이 뭐였었죠? 이간책이죠? 네. 그거를 그 즉시 했어야 돼. 있는 데서. 이제 아까 그 60대 분이 나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했어 라고 하면 사장님 최근에 거래된 거 있는지를 물었어야지. 네, 맞아요. 최근에 사장님 거래된 거 있어요? 이 동네 어때요? 뭐 한 1월, 2월, 3월 달에 거래된 거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 그죠? 대체적으로 판단은 판다라고 나왔을 때가 대체적으로 옳은 판단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교육을 할 때, 물론 이제 소금쟁이들한테는 대놓고 교육을 안 했지만은 제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매다라고 물어보면 극히 불친절하죠? 경매다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데이터는 믿을 만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을 건데, 믿을 만한 가치는 없는데 왜 조사합니까? 그 동네 분위기를 보려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의 분위기. 그래서 경쟁률을 유추해내는 도구로 써요. 그 다음에 경매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하기 위해서지 그걸로 어떤 기준점을 잡지는 않습니다. 용도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잖아. 딱 자기한테 꼭 필요한 옷이 있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옷들이 있잖아. 맞죠? 맞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뭐 잠바 이렇게 들고 다니고 덥거나 추울 때만 추울 때 잠깐 거치죠? 그죠? 겨울에서 잠바는 필수적이죠? 벗으면 추우니까 걸치는 게 필수야. 근데 이런 환절기 때는 통상 벗고 다니다가 추울 때만 입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때 잠바는 부수적으로 활용되죠? 그죠? 여름에는 더 그러겠다. 그죠? 그런 것처럼 경매로 물어보는 거는 일부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그 동네 분위기와 정황. 예를 들면은 경매 티를 전적으로 안 내고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라고 얘기하는 경우다.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통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녹음기로 틀어놓고 녹음했다가 틀어줘야지.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다 전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하진 않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동네 다니는데 조용하던데요 하는데 막 뚜껑 열면 20대 1 막 그래.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다달이 쌓여왔기 때문에 옛날에 조사한 사람, 저번 달에 조사하는 사람, 저저번 달에 조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적은 안 되지만 스스로 마음이 느슨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사할 때 너무 조용하게 평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건 뭐 경쟁자가 있겠어? 라면서 조금 쓰려는 경향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진짜로. 그런데 자기들이 경매다라고 조사를 구체적으로 딱 했을 때는 그 느슨한 마음이 조금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그건 우리 보수정님께서 잘 아시죠? 네. 왜냐면은 우리 그 정기철 씨가 조사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이거는 너무 경매를 잘 모르고 조용조용했었잖아요. 동네 분위기가 너무 경쟁자도 없을 것 같았어. 근데 많이 들어와 버리죠. 의외로. 그런 것. 근데 그런 어떤 느슨한 마음을 잡는 방법으로 경매다라고 두들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가치평가에 제일 쉬운 게 판다죠. 팔려고 내놓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이 분명히 깎습니다. 후려치는 게 분명히 존재해. 그러니까 후려치는 정도에 따라서 심지어 판다라고 내놨을 때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되기도 한다. 부동산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의 집을 헐값에 만들어 놔야 거래가 붙으니까. 판다라고 내가 막 안 급하지만 급한 처럼 하면 그때 나오는 가격이 있겠죠. 그죠? 급해. 내가 급하게 팔려고 해. 그때 그러면 요 정도에 파시죠. 라는 그 금액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금액보다 높게 거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한 것처럼 판다라고 해야지. 그냥 부드럽게 판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급히 판 것처럼 해보세요. 마치 눈탱이를 막 맞을 것처럼. 그러면 그 여러 명, 한 5명 조사하다 보면 5명 중에 약은 사람은 눈탱이를 빨리 치기 위해서 정말로 낮은 그 금액을 던질 거야. 한 5군데 여러분들이 판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낮게 부르는 놈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속으로 이거보다는 무조건 비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어떤 가격 변동폭의 최저점을 잡는 거죠. 지금도 나오면은 1억 3천 이하의 가격은 없죠. 이 가격이 그랬어요. 그죠? 어느 팀이 다 조사해도 1억 3천 이하로는 없었어요. 누가 조사해도. 그런데 경매다라고 조사했을 때 1억 3천이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그거보다는 시세가 높다라고 예측하기가 좋다. 반드시 높다. 그러면 판다라고 내놨을 때 아까 얼마 했었죠? 1억 한 5천에서 가격 조절해야지. 옆에 분양이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가 나왔어.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잡고 조금 더 구체적인 2차, 3차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스톱을 해놓으니까 보수적으로 평가한 분들한테 논리가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2시간 안에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봐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즉석에서 자료를 다 가져와야 돼. 그 즉석에서 물어보고 그 즉석에서 다 그때 말한 거 아까 선영 씨 말대로 거기는 고지대고요. 중간지대는 다르고요. 저지대는 좀 달라요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저지대고 어디까지 고지대냐? 그것도 물었어야지. 그러면 할 말이 없지. 맞죠? 어디서부터 고지대죠? 응? 모르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질문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주워 들은 거고 내가 물어보고 캐묻는 거는 뭘 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오케이? 자, 아시겠죠? 반성을 좀 하세요. 응? 양충 씨가 잘 안 알려줘요?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줘? 네.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래? 잘 가르쳐줬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언니가 왜 그래? 이렇게. 지금 권장현 씨는 졸리는 거야? 약간 졸은 것처럼 나오네. 안 더워? 추우시면은 난방 틀어드릴까요? 아, 더운데. 자, 두 분 또 잠깐 나오기 전에 자, 좀 재미는 있으셨어요, 요거? 예, 이 샘플 괜찮죠? 자, 그 다음 사건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다음 달에 하실 때는 있는 데서 비교 검토에 유사한 매물까지 싹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늘어야 이제 한 빌라나 이런 데서 조금 빚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상가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번 했는데 저번보다는 벌써 답안이 달라. 저번에는 막 어떻게 쓸 줄 몰랐어. 딱 보면 막 우왕좌왕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나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